얼마 전 저에게는 조상님이 도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로 29세이고 대학 졸업 후에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2년 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가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에 프로포즈를 하면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위해 날짜를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었고 우리 부모님께서는 별다른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고 말도 신중하게 하는 편이라서 부모님의 호의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제 부모님은 예전부터 저를 신뢰하고 계셔서 제가 데려온 만약 남자에 대한 큰 이슈가 없으면 결혼을 허락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고 다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결혼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고 2주가 지난 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날은 처음 보는 게 아니었고 그 전에 밖에서 만나 밥도 함께 먹은 적이 있었죠. 어쨌든 그때는 아직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어서 가볍게 얼굴을 비춘 자리였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한 자리는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 찾아갔어요. 그날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누나와 조카도 함께 집에 계셨더라고요.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는 시집을 조금 일찍 간 편이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이들에 큰 관심이 없고 굳이 따지자면 정말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결혼한 뒤에도 아이 없이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 남자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더라고 해요. 길을 걷다가 모르는 아이를 보아도 기뻐했고 특히 하나뿐인 조카를 정말 사랑했고 아끼셨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외동으로 자라서 오빠나 언니도 없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척들도 다 결혼 전이라서 조카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남자친구가 자신의 조카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쉬워하고 있어요. 예쁘고 귀여워한다는 말을 들어도 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솔직히 그런 말은 이해가 안 돼. 조카 사진까지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정말 내가 아이를 얼마나 싫어한다고 말해도 아이한테 하는 말은 아니니까 제 아저씨, 조카의 아빠한테조차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도 애들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이해 없고 아무튼 내 조카도 아니니까 그냥 맞다고 참 귀여워하고 넘어갔어. 나한테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항상 결혼하면 빨리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 조카가 너무 귀엽다며 아들을 낳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하지만 딸도 아무 상관 없다고 했어. 앞으로 두 분을 낳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생각만 해도 긴장돼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아이를 얻는 준비는 아직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실 30이 되기 전에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건 원치 않았죠. 적어도 신혼생활을 1년 이상은 즐기고 싶었고 결혼한 뒤에 아이를 가질 시기는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았어요. 어쨌든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에서 결혼 승인을 받으러 가기로 한 당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되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도 그런데 시집간 누나까지 와서 같이 보기로 되어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는 긴장이 더 커졌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 한번 만나서 얼굴도 보고 제게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올 때 한우 세트를 선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도 백화점에 가서 비싼 고급 과일 바구니를 사서 들고 갔어요. 예쁘게 잘 보이려고 오전에 일찍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드라이해도 돈을 주고 했어요. 이제 돌이켜보면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돈과 시간을 소비하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한테 너희 부모님은 어떤 성격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저 두 분 다 큰 문제 없이 착하고 인품 좋은 분들이라고요. 하더라고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이라면서 아마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시키지 않을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물론 아들 입장에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하는 평가니까 그 말을 다 믿진 않았고 대충 걸러서 듣긴 했는데
그래도 크게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파트 정문 앞까지 저를 마중 나와 있었고 안내를 받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많이 긴장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가장 먼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 눈아내 부부와 그동안 사진으로만 몇 번 봤던 조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 오른다고 해서 실제로 만나보니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졌어요. 안녕하고 제가 먼저 인사했는데 아직은 부끄러움이 많은지 저를 인사 받아주지 않고 자기 엄마 뒤로 숨어버렸어요. 제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건네드리자 이제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나가니까 잠시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누나가 주방에서 마지막 상 차리는 중이었는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자 손님이니까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있으라 하셨어요. 아버지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남자친구의 조카에게도 인사해봤는데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피하는 것처럼 질문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식사 준비가 완료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시작했어요. 식구들이 제게 간단한 질문도 하고 저도 어머님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나름 식사하는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린 조카는 금방 밥을 다 비우고 혼자 작은 방에 들어가서 게임기로 놀고 싶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어른들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냥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분위기는 좋았고 상견례 날짜가 언제로 할지 얘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결혼 준비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집에서 2시간 정도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 시간 동안 게임하겠다며 방에 들어간 조카는 방문 밖으로 한 번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 코트와 가방을 방에 두고 나오려고 문을 열었는데 아이는 남자친구 침대 위에 누워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카에게 누나가 갈 테니까 다음에 또 보자고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게임을 하느라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네라고만 대답하며 말을 끝맺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어른한테 눕고 대답한다며 버릇없다고 한마디 하셨다. 괜찮다고 그냥 더 달라 하고 나는 빠르게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남자친구는 아파트 정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다. 나는 빨리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상견례 날짜를 상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집으로 바로 돌아왔고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가방 속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평소에 다른 사람이 가방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을 싫어해서 끝까지 완벽하게 잠긴 줄 알았는데 왜 열려 있을까 궁금했다. 가방 지퍼를 다시 잠그고 나니 뭔가 낯선 기분이 들어서 내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항상 들고 다니는 현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청 큰 돈은 아니었고 5만 원짜리 한 장과 만 원짜리 5장이었어요. 평소에 현금은 거의 안 쓰고 핸드폰에 있는 카드만 사용하며 다니지만 예전부터 넣고 다니는 비상금이었습니다. 급한 현금 사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거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적당한 양의 현금을 항상 지니면 당황할 일도 없고 유용합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간혹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지갑에는 항상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집으로 돌아온 뒤 지갑을 확인해보니 한 장도 없더라고요. 아침부터 시작하여 무엇을 했는지 천천히 생각해보았는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난 후에도 카드로 결제를 했고 중간에 이동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때는 저가 소유하고 있던 기프티콘을 이용해서 결제했어요. 핸드폰에 항상 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날은 지갑을 만진 적이 없었고 현금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지갑이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착각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분명히 지갑 안에 10만 원 현금이 들어있다고 확신해요. 그렇다면 중간에 누가 가져간다는 것이 유일한 가능성인데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제 가방과 잠긴 방 안에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조카 하나뿐이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지만 솔직히 초등학생이 돈이 많이 필요한 아이이기도 하고
또한 한 번은 어린아이에게 양보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그렇고 제 지갑에 손대고 돈을 10만 원이나 가져갔을 거라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냥 나 혼자 모르는 척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하게 이야기했어요. 조카가 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내 지갑에 손을 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손 안 대고 현금만 가져간 것 같다고요. 괜히 생사람 도둑으로 몰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호가 괜히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선호는 그럴 리가 없어. 제 말이요. 끝나자마자 남자친구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 조카를 도둑으로 보면서 왜 제가 돈가스를 잘못해 놓았는데 자기 조카를 도둑 취급하냐고 하는 거죠. 그때 남자친구 집에 아직 누나와 다른 식구들이 같이 있었는지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 우리 선호가 도둑질을 했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감히 누구 아들을 도둑 취급해. 걔 좀 정신 나간 애 아닌가?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뒤로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조카는 자기가 도둑질 안 했다고 반박하고 지갑에 든 돈은커녕 가방이 그 방에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를 부르고 다시 집에 와서 확인해보라고 하길래 그 상황에서 저는 그냥 괜찮다고 내가 착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 가족들은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도둑놈으로 몰았다고 하면서 결코 용서하지 않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남자친구가 제게 영상통화까지 걸어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아이 주머니까지 다 뒤지더니도 제 돈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부터 그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이고 아이의 엄마까지 당연히 2배로 더 날뛰며 저를 생사람 잡는 나쁜 여자라며 험한 말까지 쏟아내셨어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식구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정말 그 조카 말고는 제 지갑에 손대줄 사람이 없는데 조금은 억울했지만 그래도 당장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누나가 전화로 대충 사과하는 것은 필요 없고 자기 아들을 도둑 취급했으니 지금 바로 집으로 찾아와서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한 거죠. 솔직히 말해 저는 진짜 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요. 제가 누군가를 때리려 한 것이냐고요?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것이니까 지갑에 든 돈이 모두 없어졌고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 그 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남자친구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당하게 부탁한 것뿐입니다. 저가 너네 조카가 도둑이라고 전화해서 아들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도착해서 무릎을 꿇으라는 말에 내게도 조금씩 반발이 생겨서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언니네 아들이 가장 의심스러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고 사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어린아이가 거만하다며 언니라고 무례하게 말하는 등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이야기를 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후로도 한동안 다양한 욕설을 쏟아내다가 자기 맘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부모님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들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부모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가장 의심됐다고 말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도 증거 없이 생사람을 잡았다는 거니까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니 저도 먼저 사과부터 한 것인데 초등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건 진짜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워낙 그쪽에서 세게 나오니까 내가 진짜 착각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와중에 내 결혼은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이상한 인간이다 싶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고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어제 어떻게 됐는지 물었더니 앞으로 저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멀쩡한 자기 조카를 도둑놈으로 만들고 기분 좋냐면서
그까지 10만 원을 당장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겨우 그 돈을 달라고 하는 일을 만들었겠죠. 아이가 제 가방과 함께 방에서 거의 2시간이나 있었고 그 이후에 제 가방이 열려 있었고 지갑 안에 현금이 다 사라졌는데 누구든 의심할 만한 상황이죠. 만약 아이가 그랬다면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꾸짖었겠지만 만약 저가 그 돈을 다른 곳에 두고 잊어버리거나 실수한 거라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돈을 보내줄지 말지에 그렇게까지 감정을 내비칠 필요가 없는 남자친구의 태도가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크게 말다툼을 하고 그날 오후에 결국 우리 결혼 이야기는 그냥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이번 일로 인해 그쪽 집안에서 저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합니다. 너무 싫어하니까 결혼은 어차피 물 건너가는 상황이었어요. 연애도 그날로 끝이라고 했고 저는 혼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세상에 이런 일로 파혼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정말로 착각하고 실수한 걸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 점점 자신감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바로 연락을 끊었는데 정확히 3일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시간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오는 길에 기다린다고 하길래 어차피 헤어지는 거니까 얼굴 보고 대화하며 끝내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카페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한동안 제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뭐 하러 만나자고 했어. 제가 하는 말에 남자친구가 한참을 더 망설이더니 저한테 대뜸 미안하다며 사과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역시나 제가 생각한 그대로였고 제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날 조카가 제 가방을 뒤져서 현금을 훔쳐간 것이 맞았고 일이 너무 커지니까 본인이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들킬까 봐 시댁 집안 어딘가에 현금을 숨겨놨었나 봐요. 다음 날 낮에 조카가 혼자서 시댁에 놀러 간다. 10분 만에 바쁜 일이 생겨서 나갔다가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의 누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선호가 용돈을 받았니? 아니면 장난감을 받았니?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그날 시댁에서는 용돈을 주거나 장난감을 주지 않았고 돈을 시댁 어딘가에 숨겨두고 다음 날 다시 가서 찾아왔는데 문방구에 들러 평소에 원했던 장난감을 많이 샀다가 집에 가서 저녁에 퇴근한 엄마가 처음 보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어서 어디서 샀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애는 당연히 친구가 주었다고 얘기했었죠. 결국 화를 내고 추궁을 하니까 한참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닌데도 제 가방을 열고 지갑에 손을 댔다고 자백하는 아이를 보면서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고 괜히 무고한 사람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줬어요. 서로 오해가 풀려 결혼식 날짜를 다시 잡자고 하는데 제 돈이었던 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에게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누나는 나에게 욕을 퍼붓는 것이 기분 나빴고 그 상황에서 나의 남자친구조차 나를 믿어주지 않고 자기 조카를 먼저 싸다니며 모습이 떠올라서 이 남자는 영원히 믿고 살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헤어지기로 했죠. 남자친구는 카페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누나랑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서 작은 문제라 압수한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그날 들은 욕이 내 삶에서 들은 욕을 합해도 모자라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제게 욕을 한 것과 이상하게 대우한 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 당신의 부모를 비롯한 누나와 마지막으로 당신의 조카까지 모두 제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내가 이미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치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냥 이번 한 번은 좋은 마음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실제로 그 집안 식구들에게 사과를 받아봤자 결혼할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일어났어요. 집에 오는 동안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끝으로는 문자까지 보내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일을 통해 결혼 생각까지 했던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번 일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당신 가족들과 귀여운 조카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했죠.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도 있는데 다시 만나준 적 없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 밥 먹고 이야기 나눌 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 생각했거든요. 겉으로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하마터면 깜짝 속을 뻔했습니다. 조카는 나이를 생각하면 솔직히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짜고짜 저한테 욕을 하고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화부터 내는 그 집안 식구들을 생각하면 제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다고 해도 언제 똑같은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조상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를 도와주셨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지갑에 손이 댔던 그 아이에게도 약간의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지갑에 손을 대준 덕분에 내 인생을 한 번 구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